막 눈을 이렇게 뜨면서 변론을 한 장면이 있었지. 나도 그걸 보면서 저라면 감시당할 텐데 라는 생각이 감시. 들었거든. 네. 근데 빙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활용해야죠. 네. 그걸 왜 활용 안 합니까? 네. 안녕하세요.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. 배 변호사 배양민 변호사입니다. 배변. 네. 요즘 새롭게 나온 SBS 드라마 신의당 법률사무소 혹시 봤어? 네, 저도 워낙 핫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봤습니다. 기존 법정 드라마 소재가 이제 바닥난 것 같아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피해자들한테 접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. 특이한 소재 같아. 네네. 한마디로 귀신한테 빙의되는, 귀신 보는 이런 드라마인 거잖아요. 그렇지. 이 유연석 눈에만 귀신이 보이고 1화나 2화에서는 그 허성태 배우가 결국 유연석한테 빙의하는 역할을 했었었지. 근데 사실 요즘에 변호사 아니면 판사 검사 나온 드라마가 너무 많은 것 같긴 합니다. 저희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번 소재도 약간 그 귀신이나 빙의 얘기다 보니까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유연석이 법정에서 허성태한테 빙의해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뜨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산만하게 변론을 한 장면이 있었지. 나도 그걸 보면서 저라면 감시당할 텐데 라는 생각이 감시. 들었거든. 네. 근데 실제 법정에서 저렇게 하는 변호사들을 본 적 있어? 없죠. 네, 실제로 그렇게 하는 변호사는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근거 없이 우기는 변호사는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피고인 변론을 하면서 이 사람 눈을 보라고,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사람이냐, 이런 변론을 했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고요. 아주 오래전에 변론을 할 때, 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, 근거 없이, 아니,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럴 리는 없지 않냐, 이런 변론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죠. 하지만, 그렇게 오버하거나,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,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엄청 말을 많이 하고 변론을 많이 하는 걸로 또 아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는 가서 재판 실제로 한 3분이면 끝나요. 우리 서면으로 다 싸웠고 3분만 넘니다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것도 다 사실 드라마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.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일생일 때 한 번 할까 말까 한 소송을 단 3분 만에 끝난다? 그래서 나는 일단 의뢰인분들 법정 오신다고 하면 내가 말리거든. 오시면 되게 허무하실 텐데요. 그러니까 왜요? 왜 절 못 가게 하는 거예요? 그러면은 막상 근데 오시고 나면은 분마다 이렇게 되게 촘촘히 쌓여져 있는 잡혀져 있는 그 변론기를 보면서 정말 내 사건은 2분짜리였구나 3분짜리였구나를 통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. 네, 맞아요. 저도 이제 장거리 이렇게 재판을 갈 때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가는 경우에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. 이기는 사건의 경우에도 누구누구 변호사님 맞으시죠? 그러면 네 한 다음에 뭐라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는 날이 있거든요. 실제 변론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.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해? 그 허성태가 수술방 간호사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찝어내가지고 네. 되게 유리한 일단 상황을 한번 이끌어냈잖아. 네네. 의료소송이긴 하지만 네.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? 그 부분도 조금 좀 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하기 힘든 게요. 의료 과실로 사망했냐 아니냐를 따질 때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되는 자료가요. 진료기록 사본이랑 그 EMR이거든요. 그 EMR은 그 진료가 있었던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내용인데 실제로 의료사고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 전자기록을 파기해버리거나 또는 그 전자기록에 있는 내용을 다시 조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그 EMR이고요. 그 EMR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것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로그 기록까지 전부 다 떠오거든요. 그래서 그 수술했던 그 시간에 있던 로그 기록이 그 뒤로 변조된 적이 없는 것까지 봐서 만약에 로그 기록이 변조돼 있으면 병원 측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내용을 바꿨구나. 그것까지 전부 다 재판에서 확인을 하게끔 다 제도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신일항 변호사가 만약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는 변호사였다면 그 소송을 시작하면서 바로 EMR이랑 진료기록 사본을 확인해 봤어야 됐는데 거기서 보면 그 이선 배우가 하는 그 똑똑한 변호사는 귀신 도움 안 받고도 그거 찾으러 가거든요. 이제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부터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찾는데 그게 정상이죠. 네, 물론 그렇게 증거 은폐가 정상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는 게 정상인데 그걸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알았다는 게 전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. 자꾸 드라마에 다큐를 봐. 성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맨 처음에 어리숙했지만은 지금 로스쿨 수료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거기서 이솜 그 사무실 봤다 가신
그것도 떨어지고 얼마나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이렇게 다큐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. 1년 차라서 그렇다. 그럼. 네, 그렇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료 소송은 꼭 전문가한테 맡기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항상 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호사들을 많이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시면은 항상 이 순천에서는 전문 변호사, 이 배양미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고요. 뭐 남양주나 뭐 수도권에서는 이 함철성 변호사 찾아오시면 됩니다. 어쨌든 뭐 귀신 도움을 받는 건 알겠는데 안타까웠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? 나중에는 그 드라마 스토리를 보면 이제 뭐 아빠와 관련된 사연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스토리를 모르지만 뭐 상상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 귀신도 왔다가 저 귀신도 왔다가 결국은 본인하고 관련된 귀신이 오지 않을까. 아버지랑? 네, 결국 아버지 사건을 파헤치고 뭐 그 과정에서 또 약간의 뭐 법조 비리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고 또 권선징악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사실 뭐 스토리 뭐 이런 걸 읽어보고 오진 않아가지고 네, 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네. 만약 뭐 배변 말대로 흘러가면은 배변은 거의 지금 신들린 배변호사인데 전업을 할까요? 네. 그래도 여하튼 뭐 우리 유연석 배우 뭐 좋아하지만 제가 이손 배우를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이손 배우가 열연하는 우리 신인왕 법률사무소 더욱더 뭐 1화 한 10% 찍었다고 하는데 더욱더 대박 나가지고 저희 뭐 시간 되면은 다음에 뭐 배변호사 말이 말대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AS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귀신 도움 받잖아요. 사건 해결하실 때 의뢰인들이 아 제가 점을 보고 왔더니 이렇다고 한다. 뭐 어디를 갔더니 이 사건은 뭐 이긴다 전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? 나 의뢰인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날 보더니 내 소송에서 이길 관상이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사건을 맡겨주시더라고. 아직까지 결론 안 나왔지만 아직까지 결론 안 나왔지만 네.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 네. 실력으로 이겨야죠. 관상 말고. 관상이 또 네. 중요해. 아 중요해요. 그럼요. 혐오 시설에 대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명백한 혐오 시설이죠. 사무실을 이제 얻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게 참 그렇다. 이거 임대인한테 기존에 여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말해줄 고지 의무가 있는 것부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인가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. 약간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. 그 자리라면은. 네. 물릴 수 있으면 물릴 것 같고요. 만약에 어쨌든 그 빙의돼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활용해야죠. 네. 그걸 왜 활용 안 합니까? 네. 그 전까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임대차 목적물이 변호사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뭐 환경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뭐 통상적인 사무실이라면은 기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단지 기분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래서 아마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까지는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. 저도요. 예, 그 전에 어떤 사무실로 쓰였는지는 사실은 뭐 거기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하고 이런 데 사실은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어서 그것까지 고지 의무가 있었을까?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엄마의 보증금을 같이 빼돌려가지고 계약을 한 거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범죄죠.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친족 상도례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모든 사건은 돌고 돌아 변호사에게로 온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 있으시면은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배 변호사나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귀신한테 빙의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